슈 메탄박입니다. 단도박을 오랜 기간 동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도박 중독자분들은 재발에 무너지기가 비일비재입니다. 저 또한 1년 4개월간 단도를 실천하였으나 2020년 2월에 무너졌습니다. 이번이 6번째 재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단도박을 실천하기란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열심히 센터, GA, 유튜브 등 여러 노력들을 한 것에 의미를 좀 두겠으며 다시 시도하는 단도박은 좀 더 방어막을 촘촘히 설계하고 장기 레이스를 위한 한 차원 더 뛰어넘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방법들을 정리해서 성공적인 단도박을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하지도 않았던 이 오답노트를 저의 도박 재발 케이스에 상세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재발 이후에 혼자 오랜 시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인해 도박이 재발되었는지 제 생각과 감정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그리고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입니다. 2019년 작년 말부터 저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박 중독자임을 전 여자친구도 알고 있었고요. 조그만한 것들부터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저로 인해 저의 빚을 갚는다고 쓴 돈들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풍족하지 않았고 저는 모아둔 돈은커녕 빚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전 여자친구 쪽은 꽤 괜찮은 편이었고 전 여친 집에서는 저희가 결혼할 때 큰 금액을 보태어 주겠다 라고도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막상 이제 저희 집 쪽이 얼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그쪽 집안에서 알고 나서는 이제 말이 좀 바뀌면서 집을 저와 여자친구 스스로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 또한 자존심이 좀 상했지만 당연히 과거에 제가 한 짓이 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좀 스트레스와 짜증을 내시면서 차라리 결혼을 미루던가 때려치워라 뭐 아니면 내가 아들을 잘못 낳은 죄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중간에 있던 저로서 되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결혼 준비 과정 중간중간에 이제 그 비용에 대해 좀 계속 집착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으로는 저희 집에서 조금 더 비용을 내는 거에 대해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아 느껴졌습니다. 너무 답답했고 스트레스는 쌓여갔습니다. 이제 문득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다 내가 돈을 다 까먹어서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도박을 바로 하진 않았습니다. 단 돈을 부업이나 혹은 달달이 들어올 만한 푼돈에 대한 정보들을 좀 찾아보고자 유튜브를 이렇게 열심히 좀 봤는데요. 뭐 신머시기, 닭머시기, 리머시기 등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 시도들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알려주는 내용들은 사실상 본업 외에 또 다른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 아니면 한물간 분야, 누군가 이미 선점한 분야, 혹은 꾸준히 벌기는 힘들고 즉석적으로만 이제 받는 그런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처음에는 좀 열심히 뭐 블로그도 좀 해보고 뭐 쿠팡 파트너스도 해보고 개인 앱도 개발해서 광고도 달아보고 뭐 다단계 코인도 해보는 등 이짓저짓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부업 영상 중에 그 문제의 FX 마진 거래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보상도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제 머리로는 이게 합법이라고 해도 이것 역시 돈을 거는 행위이기에 도박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틀 고민하다가 이제 회원가입을 해보게 되었고 조금씩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조금씩 벌었습니다. 도박의 재발은 한 번에 나는 경우보다 조금씩 소리 소문 없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알아차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점점 베팅 금액은 커지고 많이 잃기도 하고 다시 본전도 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렇
다시 많이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다 보니 이제 대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나이스 지킴이 올 크레딧을 다 등록하였는데 가족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구나 싶어서 대출을 계속 받아서 시도하였고 결국 다 탕진하였습니다. 재발이 임박했던 기간 동안 저는 단도박을 위한 관련 행동으로 센터만 다니는데 의존했습니다. 메탄박의 단도박 TV 유튜브도 몇 달 안 올리면서 다짐도 좀 해이해졌던 것 같고, GA 모임 같은 경우는 저의 내향적인 성향에 좀 안 맞아서 잘 안 나갔었습니다. GA 모임 같은 경우는 사실 회담 자체는 저도 엄청 만족했습니다. 문제는 같이 하는 외부 활동들이 좀 많아서 저한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센터의 경우는 저는 처음에 민간 센터에서 12회 상담을 받고 센터로 넘어간 케이스인데, 그 전에 첫 번째 선생님 심리 지도가 저한테 잘 맞았고, 또한 저의 그 위험한 사인, 그리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 잘 알아차리시고 여러 차례 직언해 주시고, 같이 온 전 여자친구한테도 가족급의 알맞은 지도를 해주셔서 이중으로 좀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12회 상담이 끝나고 이제 센터로 갔는데, 그 센터로 갔을 때의 선생님 역시 좋은 분이셨습니다. 다만 그 전 여자친구한테 좀 부담을 느끼셨는지 저와 전 여자친구는 둘 다 좀 그런 점을 동시에 느꼈고, 결국 센터는 점차 저 혼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제 자신이 좀 편견이 쌓여서인지 좀 눈을 피하고 다른 주제로 돌리거나 웃어 넘기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 상담 시간 때 인지했습니다. 사실 마지막 상담 시간 때도 인지를 못했고, 그 상담하는 남자님 채널을 통해서 그것이 해피였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네. 근데 제일 문제였던 점은 제가 도박을 제발 났음에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이 거짓말로 센터를 2달 동안 다녔습니다. 저는 도박 중독자이기에 위에 오답 노트들이 하나같이 변명일 수 있고 그저 도박을 하기 위해 이유를 나열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고 복합적이어서 사실 딱 부러지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길다고 생각하는 1년 4개월간의 이 단도박을 하다가 무너졌을 때 그때 가장 크게 느꼈던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 것이라고 좀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했던 이런 오답들을 고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또 한번 제가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일반인들도 극심하게 느끼는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도박 중독자가 정통으로 받고 있으니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이제 최근에 상담하는 남자님 채널에서 이제 얻었습니다. 도박 중독자는 이제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 단도박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좀 더 초월적인 방법으로 단도박을 이어나가야 한다. 네. 이제 환경 통제, 마인드셋, 운동,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 등으로 초반에는 이제 단도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장기 레이스를 하기 위해 이제 새로운 방법 혹은 본인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할 때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의 좀 원래 그 기재되어 있는 그런 성향인 회피, 네, 이제 회피를 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나 혼자 짊어지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잘 되겠지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건 결혼을 망치고 싶진 않았고 전 여친과 어머니께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었습니다. 선생님 역시 중간에서 제가 잘 해야 된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전 제가 잘 해야 하는 방법이 군말 없이 서로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 회피라는 키워드가 그 도박 중독자 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회피 성향이 큰 도박 중독자 분들은 이 불편한 감정,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못할지라도 그 대상 혹은 동료 지인들에게 이 말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회피 성향이 강해지다 보면 사람은 그 살기 위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데 그게 도박이든 심하게는 간음증, 살인 등 잘못된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도박 중독자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이 회피 성향이 심해지다 보면 이제 도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이 매번 그 이제 싫은 소리, 불평, 불만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회피 성향을 고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들을 만족할 때 이 도박 중독자 분들이 이 회피 성향을 깨기 위해서 이제 말해 보는 연습을 좀 말해 봐야 될까, 이런 좀 제 나름대로의 좀 기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계속 말 안 했다간 도박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일 것 같은 느낌. 네. 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돈 관련 스트레스, 뭐 타인과의 비교 스트레스, 뭐 처음 접해보는 스트레스, 아니면 유독 다른 스트레스와 비교했을 때 좀 참을 수 없는 느낌, 이제 그런 게 좀 왔을 때는 그 주변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과거에 재발했던 경우와 같은 종류의 스트레스와 혹은 불편한 상황이 오면은 또 그때 역시 서스럼 없이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런 불평을 말하면 적어도 상대는 내 말을 듣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한결 풀릴 겁니다. 또한 의외로 정말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불합리했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수용적으로 들어주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로 절충해서 그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습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시도한 결과가 어쨌건 이제 그 시도를 하면은 도박 중독자에게 있어서는 실보다는 득이 많습니다. 이제 단 화법에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이제 남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불평 불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 식의 화법으로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네가 이래서 문제야, 네가 이렇게 해서 상황이 엉망이 됐어, 이런 방식은 이제 좋지 않습니다. 네.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업 외에 다른 방법들로 돈을 벌려고 시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돈을 버는 것은 대체로 어렵습니다. 높은 진입 장벽이 있거나 혹은 누군가 이미 선점했거나 몸이 힘들거나 더럽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등 이 도박 중독자분들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 도박 금단 증상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도박을 안 하는 대신에 이제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처음엔 이런 생각이 이제 다시 이게 비집고 들게 됩니다.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니 결국 도박만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놈이로군 하면서 다시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이 돈을 본업 외에 정말로 다시 좀 추가로 벌고 싶으시다면 이 본업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는 생각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결코 쉽게 벌리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 뼈저리 각인시키세요. 만약 본업 외의 돈을 버는 활동이 너무 이제 힘들고 힘들다고 느끼시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부업 같은 것이. 네. 이 빚을 갚기 위해 본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심해지면 다시 또 효율적인 도박을 찾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 차라리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 여가 활동 혹은 자기 개발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박 중독자도 재발이 나는 것처럼 도박 중독자들의 가족도 재발이 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도박 중독자가 잠잠해질 때쯤이면 가족들도 도박 중독자의 습성을 망각하거나 매번 물어봤던 도박 욕구에 대한 질문을 덜 하거나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이는 평생을 도박 중독자를 감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젠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기저에 가족분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도박 중독자들은 이런 틈을 이제 이상하게만큼 이제 재발이 나기 전부터 좀 파악하게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틈이 보여도 이제는 자신이 돈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족에게 감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스스로 좀 약간 시험해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네. 결국 도박을 하고 싶은 상황이 왔을 때 그 틈이 생각나서 이제 그런 빈틈을 비집고 재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박 중독자는 틈이 보일 때 가족에게 즉각 말해야 되며 도박 중독자의 가족분들은 항상 같이 센터에 나가면서 도박 중독자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사실 도박 중독자는 바리에이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도박 스킬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순간을 헤쳐나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사실 나한테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 역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역량은 제각각 다르고 책임감과 중압감 역시 다를 것입니다. 저는 재발 이후에 이제 안 가봤던 정신과 의원을 두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군데는 회사 안에 있는 의원입니다. 약도 처방받으면서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도 이젠 없기에 집이랑 좀 최대한 가까운 센터로 이동해서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GA 모임, 집담회담 등 여러 프로그램을 참여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는 곳이랑 좀 가까워지니까 그런 센터랑 접근성도 좋아지고 또 이 끈들을 좀 많이 보유해서 좀 최대한 결속시키고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리스크를 떠안고 있습니다. 먼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서 1인 1가구 주민입니다. 예전에 휴일에는 그래도 이제 전 여자친구라도 만났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파혼된 상태고 현재는 퇴근 후에 이제 혼자 방 안에 있습니다. 약간 세상과의 단절된 느낌, 그런 감정이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와 동생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도박 중독자에 대한 교육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타지에서 일하느라 센터에 같이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시자와 서포터 역할을 해주는 가족들의 힘도 중요한데 좀 버팀목이 없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 일단 여러 대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적 통제와 사회적 결합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경적 통제는 단도의 기본이라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문제는 이 사회적 결합인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함께할 대상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버리면 한없이 우울해지며 이런 요소들이 도박 재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 나를 사회와 연결시켜 볼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실행하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적 통제로는 이제 첫째로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최대한 집에 혼자 있지 않는다. 둘째, 이제 퇴근하고 나서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바로 씻고 잔다. 셋째, 주말에는 노총각 친구들 집에 가서 지낸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결합의 방법으로는 이제 첫째, 퇴근 후에 최대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한다. 또 둘째, 비용 안 드는 동호회에 들어가 본다. 셋째, 유튜브나 블로그 활동을 하며 내 목소리를 내보며 세상 사람들과 소통해 본다. 네. 이제 문제는 또 가족과의 끈인데요. 일단 그래도 그나마 아버지와는 연락을 좀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추석, 길게는 좀 설날까지 열심히 단도해서 좀 실내 회복을 해서 어머니와 그리고 친동생을 보고 싶습니다. 환경 통제와 이제 가치관 재정립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분석하며 해결법을 생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메탄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좀 장기적인 관점의 이 초월적인 단도박 방법에 대해 좀 많은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탄박을 지지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많은 그 지지와 격려 댓글들을 보고 좀 힘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